네, 그 시정연설 보니까 가관도 아니네요. 국민의힘 참 아니 이재명 시정연설 하는데 뭐 박수 친 사람들도 있고요. 아주 나가는데 너무나 친숙하게 자기 당의 대통령은 쫓아내는데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서로 그 악수하면서 화기애애하게 다가가서 인사하려고 국힘당 의원들이요. 민주당 말할 것도 없고 참 뭐 권성동 의원은 중앙대 법대 2년 선배가 그러잖아요. 고시 공부할 때부터도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친하다며요. 그랬더니 뭐 팔을 툭 치고 또 스킨십을 하고 김민석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둘이 아주 친한 척 웃으면서 이거 보십시오. 사진 보니까 여기하네. 이걸 보는 참 대단하다. 이 사진 보니까 국힘당 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이재명이 나갈 때 일어나 있네요. 좀 웃는 사람도 있고 침통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일어나서 이제 예의를 다 표하네요. 완전히 나라가 넘어갔군요. 잘 표해라. 스킨십 잘 하시고요. 뭐 여기 추경호 의원도 아주 웃으면서 이재명과 자 이런데 나 웃음이 나오지. 탄핵 저지의 그 앞장선 의원들과 조우했다. 뭐 이런 부제목들도 달고 있네요. 참.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미국과의 앞으로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동맹국으로 자유민주주의 선봉에 같이 손잡고 가야 할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데 저런 모습을 보고 앞으로 이제 첩첩산중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GDP 대비 5% 하자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나토에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다 찬성했어요. 그렇게 합의를 다 봤습니다. 자유일보에서는 평시 GDP 5% 국방비는 합리적이다 이런 사설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도 GDP 5% 국방비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의견 동의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압박 내지는 협상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재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GDP 5% 국방비 합의할까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어저께 6.25 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는 것이다.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뻔한 얘기 같지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서는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6.25회 때 얘기했어요. 다른 날 이런 얘기를 해도 굉장히 불안한 얘기거든요. 저런 분이 국가 원수가 돼서 이거 우리 평화를 지킬 수 있나? 이거 중국과 북한의 압력을 견딜 수 있나? 이 걱정하는데 다른 날도 아니고 6.25 날 6.25 메시지로 이런 거예요. 군사력에 의존해서 국가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니까 상대하고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정상적인 상대면은 그렇지. 상대가 호시탐탐 먹으려고 그러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누가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우리의 압도적인 힘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건들질 않지. 이재명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비 이거 있잖아요. 군사력에 의존하는 시대에 지났다는 거 아니야. 우리의 군사력을 키우는 건 지났으니까 우리 그냥 딸랑딸랑 돼서 평화 협상해가지고 북한이 안 쳐들어오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국방력, 군사력 이게 의존하는 시대에 지났다는 거예요. 우리 군사력에 의존을 안 하면 먹히지. 평화를 얻는 길은 우리가 세면은 상대가 못 쳐들어오지. 그게 평화예요. 그게 현실주의 평화론인데 어설픈 자유주의 평화론으로 이재명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정치에서 자유주의 평화, 협상, 협력 이걸 강조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키워요. 그리고 억지력을 키워. 그런데 이렇게 국가 원수가 대놓고 군사력에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 끝났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군사력을 키우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협상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위험한 얘기입니다.
위험한 얘기입니까? 그럼 나토 국가들은 거기는 뭐 바보들이라서 저 트럼프가 GDP 대비 5% 국방비 쓰자니까 다 합의합니까? 거긴 바보들이에요. 프랑스가 어떤 나라고 독일이 어떤 나라고 그 유럽 국가 영국이 어떤 나라인데 영국은 뭐 미국의 뭐 편이니까 그렇다고 그러죠. 프랑스는요 걸핏하면 반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 오케이 했어요.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거는요 입으로 평화 외치는 게 억제가 안 돼요. 군사력이 있어야 억제가 되는 거예요. 군사력이 없으면 먹힙니다. 그건 평화가 아니죠. 먹히는데 무슨 평화야. 나라를 갖다 바치면 평화. 그 평화? 그냥 노예의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거는 파워가 있어야 돼요. 로마 명언이 있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 아주 오랫동안 내려오는 명구예요. 근데 이재명이 얘기하는 건 봐요. 평화를 원한다면서 군사력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얘기라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벌써부터 조짐이 이상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조선 협력을 했잖아요. 조선업 협력. 그래서 미국의 군함 같은 거 한국에서 수리하고 정비하고 맡기겠다. 왜냐하면 한국이 조선 기술이 우수해서 맡기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선언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때.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니까 오늘 나온 뉴스 보셨죠? 낙찰됐어요, 우리. 싱가포르가 먹었어요. 연간 20조에 달하는 그 사업입니다. 연간. 매년 미국의 군함이라든가 이런 미 해군하고 계약을 해서 수리하고 정비하는 거예요. 이게 매년 20조 원이에요. 그거 우리가 다 먹은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정권 바뀌니까 싱가포르한테 넘어갔어요, 그게. 벌써 제재가 들어갑니다, 미국이. 못 믿겠다 이거죠. 못 믿겠다, 저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GDP 대비 국방비 5% 쓰자는 거 이재명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은 국힘당이 나서서 이거를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미국에서 볼 때, 지금 국힘당이 정권을 잃었지만 이재명 정부 다음에 국힘당이 정권 잡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자유민주주의 또 신봉하는 동맹국이 되니까 이재명 시대만 잘 이렇게 컨트롤하고 넘어가면 되겠구나 하는데 국힘당이 저렇게 이재명한테 박수를 치고 저렇게 화기애애하고 저렇게 짝짝꿍이 되면은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국은 이제 틀렸구나.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이재명이 다 그냥 장악했구나. 언론도 다 장악한 데다가 헌법재판소 다 장악한 데다가 사법부 다 장악한 데다가 이제 야당마저 저렇구나. 조중동도 뭐 거의 마찬가지예요. 크게 비판 안 하잖아요. 뭐 조그마한 거 비판 좀 하는 척하고 부정선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의 나라가 된 거네. 그러면 미국으로 봐서는 저건 협력할 수 없는 나라지. 협력하는 척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건데 좀 더 적극적으로 레짐 체인지를 노려볼 수 있죠.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왜? 위험해지면 한국이 뚫리면 큰일 난다. 동북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이거 이상하다 하는 게 자꾸 저 이재명 하는 짓이 이상한데 그런데 야당까지 저러네? 이거 큰일 났다. 저거 오래 놔두다간 완전히 미국의 세계 전략에 큰 차질을 빚는다. 왜냐면 한국이 중요한 나라잖아요. 지금 한미일 협력도 그렇지만 한미일을 넘어서서 태평양 중국의 내륙 세력을 막는 이 방파제 역할을 하는데 항공모함 역할을 하는데 대만 문제도 걸려있죠. 북한 문제도 있죠. 여러 가지로 한국이 중요한 위치인데 저렇게 넘어가면은 큰일 나겠다. 이래서 그러면 레짐 체인지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거를 우리는 희망을 하는데 근데 레짐 체인지 그냥 아무나 체인지 시켜. 그게 아니라 명분이 있잖아요. 부정선거. 오늘 밤입니다. 이제 결판이 나는데 이거를 이제 오늘 밤 직전에 하는 건데 이게 새벽에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결과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밝히는 겁니다. 오늘 밤 12시에. 이건 지금 녹화 밤에 하는 건데 조금 있으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히는 건 뻔하게 100%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촉구를 곤두세우는 거죠. UN 제재에 들어갈까? 아니면 미 의회에서 청문회를 할까?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무슨 선언이 나오고 조치가 들어갈까? 우린 그것만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며칠 좀 지나야 되겠지만요.
부정선거를 기자회견에서 밝히는 거는 그건 뭐 확실해 보입니다. 그게 이 방송이 그 기자회견 지난 다음에 지금 나가도 아마 그렇게 될 걸로 보이는데, 나가도 여러분이 보셔도 그거 일단 보셨잖아요? 부정선거 나왔잖아요? 100%라니까 나왔죠?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될 걸 우리가 지금 보는데, 그때 레짐 체인지에 만약에 미국에서 생각을 한다면 부정선거를 예를 들어서 청문회를 하고, 부정선거는 국제법으로도 다룰 수 있죠.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거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나라가 이 부정선거 없는 나라가 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에서 서방 국가의 어떤 협력과 안보 동맹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 북한 공산주의 세력에 우리가 안전판을 마련하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평화는요, 힘이 있어야 평화가 옵니다. 아까 로마의 명언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는, 뭐 전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준비하면서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경계를 강화하고 이래야 평화를 온다는 거예요. 평화 입으로만 떠들면 다 얻어맞았어요. 스탈린도 그랬고요. 히틀러도 그랬습니다. 평화 얘기하고 협정막 맺고 그 다음에 침공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식의 평화론 상당히 위험하다. 평화는 군사력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위험한데, 여기서 막아줄 국힘당이 저렇게 시정연설에서 히덕거리고 저렇게 박수치고 저러고 앉았으니 미국의 앞으로의 태도라고 그럴까요? 미국의 전략이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미국의 전략에 의존하는 시대가 또 왔냐. 국힘당을 못 믿으니까요. 조중동을 못 믿으니까요. 사법부를 못 믿으니까요. 헌재를 못 믿으니까요. 참 미치겠다 진짜. 자, 끝날 거 같죠? 끝난 거 같죠? 국민들이 있어요. 국민들이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국민들이 있고요. 미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결정적인 순간에 해줍니다. 이번에 한번 기대해보고, 이것도 희망 고문인가? 기대해보죠.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